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복TV 6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이번 지방선거 격전지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이제 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실 이 처장님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돗자리를 깔고 있는 평복 이처장입니다. 얼마나 맞출지 이제 두근두근 거리는데요. 기대를 한번 해주시고 많은 정보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몇 가지 저희도 의견도 내고 예측도 좀 해볼 예정인데 돗자리가 잘 적중이 되도록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가장 격전지는 아무래도 뭐니 해도 이제 인천시장 선거 그렇죠? 아닐까 그렇게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좀 다뤘지만 우리 처장님께서 박빙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좀 치러지고 있는지 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수도권 선거가 좀 복잡해져 버렸어요. 사실 복잡하기보다는 단순하긴 한데 최대 격전지라고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인천으로 이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수도권이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있는데 서울은 여론조사 나오는 걸 보면은 국힘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고 경기도는 이제 국힘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었는데 최근 여러 가지 이제 움직임 속에서 이제 민주당 쪽이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해서 저기도 이제 최대 격전지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인천의 시장 선거가 전국 선거의 바로미터가 되어 왔다라고 하는 이제 평가가 있는데 이번이 바로 그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선 이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다 보니까 그 연장선에서 인천의 시장 선거에 대한 바로미터 기준이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겁니다. 변수들이 많이 이제 속속들이 등장하긴 하는데 지금 이제 국힘 유정복 후보, 민주당의 박남춘 후보,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 이게 3파전이 굳어졌죠. 이 3파전이 아마 6월 1일까지 계속 할 것 같은데 내심 이제 민주당과 정의당의 후보 단일화가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현재 구도상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의 여론조사의 동향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3파전에서 이제 오차 범위에 약간 벗어난 아니면 약간 경계선상에서 국힘의 이정복 후보가 이제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부터 여론조사의 이제 동향의 흐름을 보면은 이정복 후보는 거의 이제 고정되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40%에서 45% 사이 이제 고정돼 있습니다. 이제 대신에 이제 박남춘 후보는 좀 차이가 많이 났다가 최근에 이제 좁혀왔다가 조금 차이가 났다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일단은 박남춘 후보가 맹추격을 하고 있는 걸로 오차 범위를 점점 줄여가고 있는 걸로 좀 보고 있고 이정미 후보는 4%에서 7%요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이죠. 오늘 5월 10일. 네, 맞습니다. 5월 10일 KBS에서 인천시장 토론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인천 시민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될 어떤 인천 공약 혹은 이제 각 후보들의 정책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시장 후보의 이제 선거가 아주 치열한데 지금 대체적으로 많이 비슷해요. 많이 이제 시민들이 얘기한 것들 다 담으려고 노력을 각 후보들 양쪽 선본이 비슷비슷하다? 삼자 선본. 삼자 선본. 네, 양쪽 선본이라고 하면은 기분 나빠하시죠.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어느 3명 중에 어느 한 분은 기분 나빠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김한별 인천시당 위원장 기본 속도 늘만 하죠. 그래요. 아유, 사자구도긴 합니다. 사자구도네요. 네. 죄송해요. 이제 아무튼 후보 토론회를 진행을 하는데 후보 토론회에 이게 쟁점들이 몇 가지가 생길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 방송 토론회가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토론 주제가 수도권 매립지 종류에 대한 입장입니다. 누구의 책임론 그렇죠. 부어지네요. 지금 이제 수도권 매립지가 종류가 안 되고 있는데 유정복 후보에 관련된 예전에 시장 시절에 있었던 사자 협의에 대한 문제. 그런 얘기가 있고 이제 지금 박남춘 후보 같은 경우에는 25년을 종식했다 그랬는데 현실성에 대한 문제 그러면은 그동안 뭐 했냐 이런 거에 대한 책임 문제 그리고 이정미 후보는 그런 박남춘 후보와 유정복 후보가 그동안 현 시장을 하면서 뭐 했냐 이런 거에 대한 책임 문제와 이후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첫 번째 뜨거운 쟁점은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책임과 종료에 대한 책임과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요게 이제 첫 번째인 거고, 이제 두 번째는 1호 공약을 내는 것들이 있어요. 각 후보 진영에서 1호 공약을 내놨는데 1호 공약에 대한 현실성 문제와 이것에 대한 근거, 뭐 이런 얘기들을 한번 잘 살펴보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박남춘 후보 같은 경우는 1호 공약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음 경제를 통한 백조 시대를 만들겠다. 지역 경제 백조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런 백조 시대의 내용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논쟁과 공방들이 좀 있고 너무 부풀려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유정복 시장 같은 경우에는 1호 공약으로 내양 개발과 관련된 얘기를 꺼내놨어요. 뭐 다 이제 시민들이 아시다시피 월미도를 가기 전에 인천 내양이 있는데 연안부두와 월미도 주변에 있는 내양부두가 있는데 지금 진행은 18부두, 이제 월미도 가는데 지금 공사가 되고 있는 18부두의 개방을 약속해놓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유정복 시장이 내놓은 공약은 요 18부두뿐만 아니라 내양 전체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것이 공방들이 이제 벌어질 것 같아. 이것이 근거가 뭐냐, 이 가능한 거냐, 실제 여기 내양 기능이 폐쇄되는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과 공방들이 있을 것 같고, 그 세 번째는 그 이정미 후보는 돌봄에 대한 얘기를 가장 첫 번째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돌봄 특별구실을 만들겠다 네.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후 시대라든지 코로나 이후 시대 뭐 이런 것을 예비하면서 이런 공약을 내놨는데, 그럼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한 얘기들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시장 후보들이 내는 정책 대결 중에서 오늘 이제 KBS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공방이 벌어질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각 후보들이 내는 1호 공약에 대한 구체성과 현실 가능성 문제, 이런 거를 유권자들이 좀 꼼꼼하게 살펴보는 거는 필요하고, 저희도 한번 검증을 해서 시청자분들과 나누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본방을 사수하면 좋고 안 되면 뭐 검색하면 많이 나오니까요. 네, 많이들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뭐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는 거는 계양 보궐선거가 가장 큰 그렇죠. 변수로 떠올랐다고 다들 이제 평가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갈지는 조금 더 이제 연구를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죠.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 네. 그것이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네. 그리고 이재명 이제 개항을 후보가 등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선거에 어떤 판세를 미칠 거냐도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선거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기초단체장 선거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제가 쭉 말씀드려볼게요. 중구에서는 자료 화면으로 나갑니다. 중구에서는 홍인성 후보와 김정은 후보가 이제 격돌을 하게 됐고, 홍인성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직 구청장이었죠. 그리고 동구는 남궁형 후보, 더불어민주당 남궁형 후보, 국민의힘 김찬진 후보, 미추홀구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식 후보, 국민의힘 이영훈 후보, 연수구는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호 국민의힘 후보, 남동구는 이병래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종효 국민의힘 후보, 부평구는 차준택 더불어민주당 후보, 국민의힘 유재영 후보, 계양구는 더불어민주당 윤한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됐고, 국민의힘은 이병택 후보, 정의당에는 박인순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서구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후보, 국민의힘 강범석 후보, 강화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한현희 후보, 국민의힘 유천호 후보, 옹진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장정민 후보, 국민의힘 문경복 후보, 이렇게 대진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재대결 성사가 된 곳이 치열한 선거가 예상되는데 어디가 좀 있을까요? 이번이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는 아무도 예상을 못하는 상황이 될 것 같아. 이제 시장 선거에 영향을 같이 있다 보니까 지난번 2018년도에 기초단체장은 민주당이 완전히 싹쓸이 했거든요. 그렇죠. 강화를 빼고. 그렇죠. 촛불 선거의 영향으로 이제 진보나 이제 민주 진영이 가장 어려운 곳이 옹진이라고 하는데, 옹진마저도 이제 민주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지난번 대선 결과를 보면은 국힘이 압도적으로 앞서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강화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옹진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희한하게도 연수가 이제 국힘이 조금 많이 앞서는 걸로 지난번 네. 대선 결과에 나왔어요. 근데 그거 영향이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서 국힘의 이재호 후보가 이제 많이 앞서는 걸로 이제 나오고 있고, 동구와 미추홀 구도 일단은 양자 구도에서는 국힘이 조금 더 앞서는 걸로, 이제 오차범위 내외 이렇게 있긴 한데 앞서는 걸로 여론조사 결과는 나오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북서부 지역, 북부벨트라고 이제 하는데, 주로 이제 서구, 계양, 부평, 남동 이렇게 4개 지역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많이 앞서는 지역이거나 약간 앞선 지역인데, 이번에 부평, 남동은 사실 모르겠어요. 부평은 대선 때 조금 앞섰는데 그 민주당 쪽에 앞섰는데 지방선거는 또 모르거든요. 예, 지방선거는 이제 부평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남동은 굉장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남동은 각 이 남동의 시의원 선거구마다 다 이렇게 그 민주당과 국힘이 이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어서 남동은 사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에는 인천에 전통적으로 이제 단체장 선거에 대한 결과가 거의 이제 비슷하게 나오거나 여야가 이제 비슷하게 이제 당선이 됐었는데, 지난번 2018년도만 좀 특이하게 민주당 파란색으로 다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6월 1일 선거에는 기초단체장 결과는 대체적으로 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도 기초단체장 정도 뭐 대부분이 다 초박빙이거나 박빙,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게 보편적으로 지금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전통적인 우세 지역을 제외하고는 경합을 예측한다. 그렇죠. 예, 예. 사실은 저도 누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원래는 예측을 좀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돗자리를 못 가겠어요. 이번 것도 잘 못 가겠고.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그래서 하는 것을 하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오늘 이 이제 시장의 후보하고 기초단체장 후보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이제 평복 회원들도 그렇고 이제 인천 시민들도 그렇고, 내 지역에 어떤 후보들이 나오는지 시장 말고는 단체장, 시의원, 구의원들은 거의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렇게 읊어내는 거는 최소한에나마 오늘 1차로 기초단체장 정도는 내 지역에 누가 나오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좀 알아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들고, 오늘은 누가 나오는 거 정도로 이제 알고, 다음에는 그 기초단체장들이 내는 공약들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 지역마다 이 지역의 사정의 발견분을 함께 모셔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으로, 지역의 그 자치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가 그 중대 선거구에 대해서 2번에 걸쳐서 비중 있게 좀 다뤄봤었습니다. 그 유권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좀 대변하고 거대 양당의 체제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 지방선거에 중대 선거가 도입이 되었는데 시범 실시라고 하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는 중대 선거구 중에서 4인 선거구가 2군데가 결정됐어요. 이번 지방선거에 의미 있는 격전지로 기초의 4인 선거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4인 선거구가 이제 2군데가 됐는데, 이제 미추홀 지역에 한 군데가 있고 동구 지역에 한 군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2개 다 지역에 소수 정당으로 이제 정의당 후보들이 동구 지역에는 김종호 후보, 그리고 미추홀구에는 정수영 후보 이렇게 출마를 이제 했습니다. 정수영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시연했던 경력과 인지도가 있어서 충분히 당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의 출마를 한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동구는 김종호 후보가 지난번에도 이제 출마를 했었는데 유의면 득표를 했어서 충분한 당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지역에서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심지어는 1등을 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그렇습니다. 4인 선거구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범 지역으로 동구가 지정되면서 원래는 이제 과거에 선거구 획정됐던 게 동구는 3.3이었는데 한 명이 추가가 돼서 그렇죠. 4인 선거구가 된 거고, 동은 인천 동구 가선거구고요. 만석동, 화실화평동, 화수이동, 송현 1, 2동, 그리고 미추홀구는 라선거구가 이제 4인 선거구입니다. 용현 5동, 하기 1동, 관교동, 문학동. 그래서 지난 선거 때
인천시의회가 4인 선거구로 이제 획정됐던 거를 2인 선거 2개로 쪼갰던 지역이 요번에 이제 중대선거구 취지에 맞게 4인 선거구가 된 지역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출마 현황들을 보면 동구 가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재실, 지순자 후보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최훈, 유혁분 후보가, 그리고 정의당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김종호 정의당 후보가 출마했고요. 미추홀구 라선거구는 민주당은 김영근, 김진구 후보, 국민의힘은 박수현, 장규철, 서정국 후보 3명을 출마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정의당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정수영 전 인천 시의원이 출마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동구 가선거구는 5명 중 4명 당선. 그리고 그렇죠. 예. 라선거구는 6명 중에 4명이 당선되는 상황입니다. 중대선거구의 이제 효과가 입증되려면 했는데 거대 양당이 되면 사실 되게 허무한 결과 아닙니까? 그렇죠. 예. 효과가 입증이 될 수 있으리라고 좀 보시는지 어떠신지? 아니 우리가 가장 시민단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는 중대선거구제 3, 4인 선거구가 되더라도 기존 정당들이 이제 한 명만 출마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제도화를 노렸는데 이게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2인 이상이 다 출마를 이제 해서 다자구도가 되어져 있는데 일단은 3인 선거구에 출마했었던 그 이제 정의당 후보 지역들 아니면 진보당의 후보 지역들 출마했던 곳은 유권자들이 이번에 충분히 당선시켜 주지 않을까 이런 이제 예측을 한번 해보고 4인 선거구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이상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당선 가능성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 이제 뭐 정당과 시민사회가 중대선거구제를 만드는 시간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유권자의 시간들이다. 유권자들이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선택적인 투표를 해주는 게 이 한국 정치의 발전을 기초단체 정치 발전을 만드는 근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와 한번 이제 제안을 드려봅니다. 사실은 이 4인 선거가 되면서 뭐 소수 정당 다른 정당들도 많이 출마를 하고 무소속 후보도 많이 출마를 해서 다양한 선택지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기존에 있는 정치권의 벽이 뭐 낮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그렇죠. 아직은 들고 높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두 후보가 당선이 되는지 여부도 좀 중요하겠고 몇 후보 당선된다고 하면 몇 등으로 당선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 화면으로 4인 선거구 외에 3인 선거구가 어떤 선거구가 있는지도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오늘 시간 인천 지방선거 격전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보다 유익한 인천의 소식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